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공지능 알파고에 관해 발표하게 된 구팀 정요셉, 조은, 최준하, 한유석입니다. 발표 순서는 주제 선정 이유, 인공지능 알파고에 대한 개요, 알파고에 대한 상세 내용, 알파고 관련 주요 알고리즘 소개, 해당 분야 현재 상황 및 향후 발전 방향, 팀원별 역할 및 활동 내용, 그리고 느낀 점 및 희망 연구 응용 분야입니다. 먼저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저희가 선정한 연구 분야는 인공지능인 알파고인데요. 2016년 구글의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가 2016년 이세돌 구단과의 공개 대국에서 4승 1패로 승리하여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알파고라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알파고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알파고는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바둑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인공지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고란, 바둑을 뜻합니다. 2016년 3월 15일 한국기원에서 프로 구단증을 수여하게 되었고, 현재는 알파고 개발진 측에서 물러나기로 선언한 뒤 모든 기록이 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알파고에 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파고는 초기엔 하드웨어로는 기억, 해석, 연산, 제어를 담당하는 CPU와 연산 속도를 향상하는 GPU를 이용한 병렬 계산을 사용하였고, 이때 병렬 연결된 상태의 알파고 vs 싱글 알파고 간의 바둑에선 77% vs 23%의 승률이 나왔습니다.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에서는 GPU 대신 벡터, 행렬 연산의 병렬 처리에 특화되어 있는 TPU를 사용했습니다. 알파고는 이러한 TPU와 CPU의 사용으로 이세돌과의 5번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였고, 인공지능과의 총 전적은 494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바둑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바둑은 흑과 백이 번갈아 두면서 최종적으로 개가를 통해 집이 많은 쪽이 이기는 게임으로, 중간중간에 형세 판단을 통해 전략을 바꾸기도 하고 승부수를 던지기도 합니다. 기풍이란 바둑을 둘 때 나타나는 기사의 독특한 방식이나 개성을 뜻합니다. 알파고의 기풍은 기계라 계산에 강할 것으로 후반에 더 강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초중반에 매우 강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중반에는 후반보다 판단해야 할 가짓수가 많고 변화가 복잡할 수 있어 프로기사들도 철저한 계산보다는 직관을 통해 유불리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초중반에는 인간의 어설픈 시각이 기계의 계산 능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후반에는 초중반에 수십집을 벌어놓고 후반에 집을 다 내주고 딱 이길 만큼 물러납니다. 알파고는 세 가지 다른 인공지능 구조를 혼합하여 작동하는데, 가치망은 일종의 가치함수 역할을 하여 이길 확률을 계산하여 점수화합니다. 정책망은 바둑판을 인식하여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지 각 위치에 대한 점수화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몬테칼로 트리 검색을 통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따져봅니다. 저는 여기서 사용되는 정책망의 활용 분야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심층학습과 광학학습을 결합한 심층 강화학습을 통해 최근 챗봇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층 러닝, 딥러닝으로 구현된 정책망을 이용해 자연어 생성학습을 진행합니다. 챗봇은 보상함수를 이용하여 답변을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 있는데, 보상이 많냐 적냐에 따라서 답변을 다양하게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보상함수를 통하여 만들어진 챗봇은 정책망에 따라서 특징을 가지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하나의 챗봇에 서로 다르게 학습된 정책망이 있다면, 하나의 챗봇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대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파고에서 사용된 주요 알고리즘을 소개하겠습니다. 알파고가 사용한 주요 알고리즘은 크게 몬테칼로 알고리즘과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나뉩니다.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은 주로 게임 AI에 사용되는 체험적 탐색 알고리즘입니다. 현재 MCTS는 바둑, 포커, 보드게임 등 비결정적 게임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MCTS는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승률이 좋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알고리즘입니다.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의 시행에는 4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셀렉션에서는 현재 노드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어떠한 자식 노드로 가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예시로 그림의 첫 노드를 보면 21분의 11이 쓰여 있습니다. 이 뜻은 21게임 중 반 이상인 11게임을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더 높은 확률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셀렉션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익스펜션입니다. 만약 앞 단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며 내려가다 선택 방법을 정확히 모르는 위치까지 갔다면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새로운 자식 노드를 생성해 트리를 확장합니다. 세 번째 단계 시뮬레이션은 말 그대로 익스펜션 과정에서 만들어진 노드에서부터 랜덤 시뮬레이션을 통해 게임의 결과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프로퍼게이션은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사용하여 셀렉션에서 사용하는 노드들의 정보를 갱신합니다.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은 주로 시간이 정해진 게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바탕으로 하는 분석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경우의 수가 무한한 바둑에 MCTS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바둑판의 가로와 세로를 줄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이를 줄여주고 MCTS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인간의 신경망인 뉴런에서 착안한 알고리즘입니다. 딥러닝이 사용하는 신경망은 인공신경망이라고 칭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층으로 분류합니다. 왼쪽부터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력값을 넣었을 때 출력값이 목표한 값과 다르면 출력이 목표값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 신경망 모델입니다. 특히 알파고에서 사용된 인공신경망의 종류는 합성곱 신경망인데요. CNN이라고 부릅니다. 이 CNN은 이미지를 인식하는 대표적인 딥러닝 모델입니다. 구체적인 동작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인풋으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CNN의 컨볼루션 레이어라는 층에서 특징을 추출해 새로운 값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새의 사진이라고 하면 깃털의 색깔, 부리의 크기, 눈의 모양 등 여러 가지 특징들로 나누어서 파악합니다. CNN은 필터를 입력의 왼쪽 상단부터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각 위치마다 포개지는 숫자를 곱해서 모두 더합니다. 이 컨볼루션 결과를 기록한 것이 특성 맵인데요. 필터의 특성이 입력 이미지의 어느 부분에 많이 존재하는지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성 맵의 숫자가 높으면 그 위치가 필터와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 맥스풀링이라는 방법으로 특성 맵의 크기를 줄이게 됩니다. 이 맥스풀링은 가장 큰 값만 추출하여 출력을 작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컨볼루션과 맥스풀링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여러 층으로 깊게 쌓아 올립니다. 이 층들이 끝나면 이미지에 고차원적인 패턴이 담긴 특성 맵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의 새의 사진을 예로 들면 갈색 깃털을 가지고 부리가 크고 눈 주위가 빨갛게 생겼음이라는 특성들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기존의 계층적 인공신경망과 유사한 층을 연결하여 원하는 결과를 내보내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 알파고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둑판의 경우 가로, 세로로 각각 19개의 줄이 있는 격자판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CNN 구조는 현재 바둑판의 상태를 19대 19 크기의 이미지처럼 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파고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바둑판의 상태를 이미지처럼 입력해주고 이 값을 CNN에 넣으면 원하는 값인 현재 상태가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 상태인지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어느 자리에 돌을 넣어야 유리한지 등을 계산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학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의 역사와 해당 분야의 현재 상황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1936년 튜링 머신으로부터 시작되어 1997년 체스 특화 인공지능 컴퓨터인 딥블루와 오델로 게임의 로지스텔로로 발전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퀴즈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인공지능 왓슨이 선보여졌고 2016년 바둑 특화 인공지능 컴퓨터인 알파고가 소개되었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이후 2017년 알파고보다 뛰어난 성능을 지닌 알파고 마스터가 개발되었습니다. 구글은 알파고 마스터 구동을 위해서 한 개의 컴퓨터에 수십 개의 TPU를 집적했고 서버를 돌리는 데 사용되는 CPU의 개수를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전력 사용 효율성도 향상되었습니다. 네 개의 TPU가 사용된 알파고의 최종 버전인 알파고 제로에는 지도학습을 하지 않고 강화학습만을 반복하여 기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알파고 제로를 통해 데이터를 스스로 생산하여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알파고 제로는 빅데이터 확보가 힘들어 인공지능 활용이 어려웠던 분야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둑만 두는 알파고 제로 이후로 체스, 장기, 바둑 등의 보드게임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인 알파제로가 소개되었습니다. 알파제로는 이전과 달리 자신을 상대로 게임을 하며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해 나갔습니다. 2020년에는 이전 인공지능들과는 달리 규칙을 입력하지 않고 학습하는 뮤제로가 소개되었습니다. 뮤제로는 데이터를 매우 경제적으로 사용하여 미즈 팩맨 같은 한 움직임에서 6, 7가지 경우일 수밖에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게임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는 동영상 압축에 뮤제로를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 공군은 공개된 뮤제로를 응용하여 미사일 발사체를 찾아내는 인공지능인 알투뮤를 개발하였고 지난 2020년 알투뮤는 5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통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반복 학습을 하여 U-2 정찰기를 조종하였습니다. 이처럼 알파고에서 이어진 인공지능은 다른 분야에 적용되어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팀원별 역할 및 활동 내용입니다. 느낀 점 및 희망 연구 응용 분야입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